로버트 후드 현대차 부사장은 전격 미국 조지아 공장 관련 긴급 메시지를 타진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초대형 사태로 갈 조짐이 보이는데요. 현재 미국 복수의 매체는 더 이상은 현대차는 참기가 어렵다라며 속보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잠잠하던 미국 현대차 법인에서 공식 수뇌부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또한 이에 관해서 미국 주요 매체인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을 즉각 옹호하면서 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미국 자국 언론조차 미 정부 행보가 이해할 수 없다며 강력 경고음을 보내고 있는데, 이러다가 미국에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뜻밖의 사안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모습인데요. 현재 확인된 공식 발언과 현대차에서 왜 즉각적인 행동에 들어가는 정황으로 이어졌나 보겠습니다. 우선 앞서 현대차 로버트 후드 미 정부 대응 부사장은 한미 관련한 이슈를 논하는 윌슨 센터의 채널을 통해서 현재 미국 정부의 부당한 행태의 목소리를 높였는데, 지금까지와는 달리 매우 구체적인 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업계에서는 현대차가 이 정도의 구체적 사안을 얘기했다면 조지아주에 비상이 걸린 것이라 하는데요. 하지만 미국 조지아주를 제외하고는 미국은 오히려 태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 정부에서는 이렇게 배짱으로 밀고 나가는 건 믿고 있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현대차는 예상을 뒤엎는 카드를 실행할 것으로 보이는 어려운 국면입니다. 우선 한국에는 미국이 IRA를 단 한 차례 크게 뒤통수를 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실제 미국 내부에서는 현대차는 미국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째 뒤통수를 맞았다고 얘기됩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인가 싶은데, 우선 현대차는 미국의 IRA 관련해 크게 실망과 우려를 표했습니다. 당장 실행된 보조금을 못 받은 지 수개월이 지났고 그 사이 현대차 점유율은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손해를 봐서라도 자동차를 출하해야 하는 상황이며 미국 현대차 딜러망은 비상사태로 접어들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동안 잘 알려진 내용인데 왜 현대차가 2차로 뒤통수를 맞았는지 의문스러운 상황인데요. 일단은 결과론적으로 현대차는 미 정부를 한 번 더 신뢰하기로 했고, 그래서 2차 투자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2차 투자가 뭐길래 현대차가 이렇게 나오는가 하면, 우선 가장 중요한 요소로 조지아주의 원옥 상원의원은 IRA 수정 법안을 발의하며 기대를 갖게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립 서비스와 같은 단순한 발의라며 평가절하하기도 했습니다만, 원옥 상원의원은 연방 상원의원 결선에서 공화당의 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원옥 의원이 승리하게 된다면 민주당은 상원에서 51석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미 100석 중 50석을 확보해 부통령의 캐스팅 보드까지 감안하면 다수당을 달성한 상태이긴 하지만, 늘 투표에는 이탈표가 생기게 되므로 원옥 의원까지 가세해 민주당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고, 원옥 의원이 발의한 IRA 수정법안 통과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다는 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게다가 지난 12월 7일에 원옥 의원은 마침내 공화당의 허셜 워커 후보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제 현대차는 물론이고 다수의 유럽이나 일본 등 미국 동맹은 IRA 개정이 가까웠다고 생각한 것이죠. 또한 현대차는 이와는 별도로 미 정부와 협상을 벌여왔는데 매우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대차는 앞서 IRA에 크게 좌절을 한 상황에서도 미국 조지아주의 설득에 의해 제2차 투자를 했습니다. 원옥 의원 IRA 수정 법안 발의 등 복수의 약속을 받은 현대차는 SK와 배터리 합작을 하기로 한 겁니다. 즉, 현대차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에 더해서 SK로부터 배터리를 조달받는 복합 2차 투자를 진행한 것입니다. 현대차 로버트 후드 부사장은 이에 대해서 미국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장이므로 투자를 더했다고 했습니다. 로버트 부사장은 SK온과 배터리 투자를 진행했다며 이는 미국 시장의 중요성과 신뢰라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IRA 때문에 잠시 묶어둬야 할 투자였지만 투자를 강행한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매우 파격적인 행보였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만 유일하게 그랬기 때문입니다. 현재 IRA 때문에 일본과 유럽 등에서는 미국에 강력히 항의는 하면서도 투자에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아직 착공에 들어가지도 않은 게 대부분이며 추가 투자 여부도 불확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럽, 일본에서는 투자해봤자 2025년까지 IRA를 유예한다면 미국에 들어가 봐야 뭐하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조지아주는 물론 경제계의 강력한 설득으로 SK온 배터리에 2차 투자를 한 것입니다. 동맹 중에서도 유럽과 일본과는 다르게 미국을 더 신뢰했고 미국 의원들의 약속을 믿고 진행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실제 원옥 의원이 연방 상원 결선에서 승리를 거두자 더욱 기대감이 감돈 것입니다. 그런데 12월 7일이 지나고 그 다음 주에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청천벽력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원옥 의원이 IRA를 통과시킨다는 소식은커녕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이 한 말은 가관이었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13일자 긴급 속보를 타진했는데 조 맨친 워스트 버지니아 상원 에너지위원장은 미국 재무부에 공식적으로 현재 현대차가 시도하는 상업용 전기차 보조금 지급 방안을 거부할 걸 건의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IRA 관련한 보조금을 모조리 원천 차단한 것으로 더욱 멀어진 셈인 것이죠.
게다가 보조금은 미국 회사에 현재 지급되고 있는 7,500달러도 아닌 4,000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부 위원장은 이것조차 틀어 막아야 한다면서 현대차를 정면에서 내쳐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이 안이 공화당이 아닌 민주당 연방 상원에서 나왔다는 소식은 동맹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유럽연합에 다녀오며 IRA 문제점을 인식한다는 게 립서비스였다는 겁니다. 이는 미국 주요 언론조차 놀랐는데 워싱턴 포스트는 긴급 사설을 내고 미국은 지금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고 보도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은 동맹들을 속이고 곤란하게 하는 IRA를 즉각 재검토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러다가 동맹들이 더 이상 미국에 협조하지 않고 등을 돌리게 되는 국면도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원은 다소 다르기는 하나 미국의 페트로달러를 사실상 제공한 사우디는 미국과 균열이 생겼습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 등과 손을 잡는 빈살만 왕세자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가 않습니다만 이는 미국이 사실상 사우디의 원유 수입을 줄이고 시엘가스로 간 것이라 미국이 먼저 뒤통수를 친 것이기도 하죠. 결국 이번 주 조 맨칭 상원의 움직임이 나오자 곧바로 유럽은 관련 폭탄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15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미국의 유럽식 IRA로 응답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더 이상 미국의 IRA 횡포를 보기 어렵고 유럽도 유럽을 보호해야 한다는 최악의 조치가 나온 것입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미 바이든 정부의 일종의 광기를 제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가장 치명타가 온 것은 현대차인데 현대차는 착공을 했으며 배터리 합자까지 버려놓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미 간의 다양한 이슈를 논하는 윌슨 센터에서는 로버트 후드 미 정부 대응 부사장에 질문을 했습니다. 윌슨 센터에서는 현대차가 조지아주 투자를 축소하거나 줄일 수 있냐는 취지의 질문을 건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후드 부사장은 지금까지 한 번도 언급 안 한 노골적인 조치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는데요. 그는 현대차는 미국에서 테슬라에 이어 2위로 전기차 판매량을 보이는 회사였다고 운을 뗀 뒤에 IRA 실행 후 한 달 만에 현대차는 2위 자리를 미국 자동차 회사에 내주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실제 현대차 판매량이 급감한 것에 나타나고 있으며 미국 회사를 살리고 현대차 죽이기라는 게 명백합니다. 그러면서도 조지아주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공장을 열게 했고 다시 설득해 배터리 합작까지 하게 한 것입니다. 현대차를 모조리 뽑아 먹으면서도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하려는 이중적 조치입니다. 이러한 정황이 너무나 명백해지자 후드 사장은 미국 시장이 현대차에 큰 손해를 계속 입힌다면 현대차는 결국에는 투자를 재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곁들였습니다. 그러면서 후드 사장은 IRA를 해결할 가장 적합한 방향은 노동력이 저렴한 시장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대놓고 멕시코를 언급했는데 이는 현대차 고위급 임원으로부터 처음 나온 말입니다. 실제 현대차는 이를 생각보다 빠르게 실행할 가능성이 매우 클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현재 멕시코 공장은 이미 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 라인을 전환하거나 증축한다면 문제가 빨리 해결됩니다. 조지아주에 3년 걸릴 공장이라면 멕시코 공장 라인 개조 시에는 절반 이하로 시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IRA가 북미 지역인 멕시코와 캐나다를 포함하기에 사실상 현대차는 이런 행동을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미국은 멕시코를 막을 수도 없는 게 이미 GM, 포드 등 미국 회사가 멕시코의 생산기지가 훨씬 크기 때문이죠. 따라서 현대차는 마지막 미국 정부의 태도를 보다가 이제 더 이상 인내심 발휘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미 재무부가 4,000달러 보조금까지 제어하려는 이상 미국에 있을 이유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투자나 합작은 시작은 하되 대폭 축소하면서 그 비용이면 멕시코가 훨씬 합리적일 것입니다. 미국 노동자는 임금도 비싸고 멕시코는 가까우니 미국 공장은 이제 눈밖에 난 셈입니다. 다만 현대차가 지금까지 버틴 것은 미국의 동맹이자 최고 협력국으로 존중의 차원이었던 것이고 미 의원들의 전방위적 설득과 약속으로 있던 것인데 이렇게 두 차례 뒤통수를 맞으면 힘들 것입니다. 유럽과 일본은 이미 미국의 이런 막무가내 조치를 과거에 당하기도 했고 예상했습니다만 한국은 상대적으로 혈망의 군사동맹을 비롯해 신뢰를 더하다 당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결국 한국, 유럽 등은 모두 미국에 상대적으로 수월한 배터리 투자는 하되 전기차는 멕시코로 돌릴 것입니다. 미국 차들이 필요한 배터리 업체에 대해선 이렇다 할 페널티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기술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과 협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심지어 중국의 BYD가 미국 공장을 세우는 것도 어느 정도 반기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IRA가 중국 패권을 막기 위한 법안인데 중국 배터리 공장이 미국에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실제 CATL 공장이 들어오려고 하자 인디애나주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해주겠다는 황당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상 한국이나 중국이나 다를 게 별로 없는 것이고 한국 현대차만 죽어나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조차 미국이 아닌 유럽에 대거 배터리 공장을 투자하는 방향으로 돌렸습니다.
미국의 동맹들조차 미국이 저렇게 대접하는데 적국으로 여겨지는 중국의 행보는 당연한 것이죠. 결국 이러한 미 정부의 IRA 광기의 행보는 스스로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걸로 보입니다. 현대차가 2년간 손해는 보겠지만 멕시코 공장 확장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될 수 있으며 미국 시장을 서서히 정복해 나갔듯이 전기차 시장 점유율도 결국에는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조지아주 공장이 날아간 것을 후회해봤자 이미 동맹의 신뢰를 잃은 뒤라는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미국이 바이든 정부의 정권 창출과 자국 중심주의로 밸런스를 크게 잃은 것 같다며 한국도 어쩔 수 없이 미국 외에 멕시코 등의 빠른 공장 이전을 결정 지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